그럼 이런 정도로 해서 우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 우리 애기도 우리 아이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예예. 그냥 좀 대인 기피자. 대인 기피자. 예. 그래서 성당에도 나가고 뭐 지 필요한 볼일은 다 보러 다니고. 네, 예. 요새는 이제 구피 물고기 그 인터넷 뒤지가 그거 지금 수조가 몇 개를 사다 놓고 예. 그거 키우고 있는데. 예. 살을 빼 지금 살 자꾸 찌고 있거든요. 예, 예. 살 빼 약도 살찌는 약이라고 해요. 예, 예. 살을 안 빼고 그래. 구피 다 두 가지 동시 먹는 구피 요거 어느 정도 키워 나면은 헬스장 가서 뺀다 하는데 예, 예. 살찌고 나면 살 빼기 힘드는데 예. 지금 엑스라지가 못 입을 정도로 살이 쪘거든요. 예. 그리고 콜라를 자주 사 마시고 예. 뭡니까 왜 콜라 중에서도 그거 디카페인 예. 콜라를 계속 마시고 커피를 믹스 커피를 하루에 진짜 아마 수시로 하루에 한 10개 이상 먹기 싶어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자다가 나가도 뭐 먹고 가서 또 자고 그렇게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이제 인터넷 뒤지고 물고기 뭐 물갈이 주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을 빼도록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 어머님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그러니까 있잖아요.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투병 의지가 좀 있어갖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뭘 한 가지를 일 하다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렇대요.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좀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투병 의지를 가질 때는 어떻게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 빼고 내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얻을 땐 책도 열심히 봐가지고 내가 뭐 독서를 많이 놓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이거 써먹을 때가 있겠나 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어요. 또 열심히 읽다가 있잖아요. 막 중단하고 또 안 하고 운동도 있잖아요. 한다고 산책을 몇 시간씩 쫙 하다가 또 중단해버리고 자전거 타기 또 한참 또 쫙 하다가 또 중단해버리고 그러고 또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다가 있긴 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천상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얘도 사람 오는 걸 안 만날라 해. 기복이 심하다. 전부 다 지금 여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자제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상당수 우리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거든요.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기복이 심하다는 것부터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 청계님께서 그 돌처럼님께서 그 정신분열병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곳에 올린 그 당사자 회복 수기를 한 편을 우리 카페에다가 이제 타다가 올리셨더라고요. 리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수기인데 미국 당사자인데 한 20여 년 투병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당사자 활동가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극복하기가 힘든지 본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쓰면서 특히나 어떤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이런 거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사회적 편견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뭐 이런 글들을 이제 나름대로 쭉 이제 쓴 수기에 대해서 우리 무소유가 저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 댓글에 뭐라고 달아놨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느냐 당사자들이 기복이 심하다 이 문제부터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복이 심한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동기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병이 있어서 이 병을 이겨내고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밖에 나가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당사자들한테는 힘에 버겁고 애를 써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애를 쓰면서 이제 생활을 하죠. 또 몸무게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다가도 중간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돼서 좌절감이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제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당사자들이 보면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게 기복이 심하다. 잘할 때 잘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기복이 요만하다고 치면 제가 볼 때 우리 당사자들은 기복이 심하다. 때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는 어떤 면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시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시기에는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는 시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시기도 있고, 또 아까 폭력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늘상 폭력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또 자기가 잘할 때 엄청 잘하다가 한 번씩 화가 나면은 엄청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복이 심하다는 그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소유가 달아놓은 댓글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렇게 애쓰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답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제가 볼 때는 동기의 문제고 또한 의욕의 문제, 내 삶의 목표의 문제고,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당사자들이 기복이 점차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좋아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기복이 많이 심하다가 점차적으로 차차 이제 기복이 좀 줄어들어요. 간격도 좀 둔해지고, 그 다음에 이 심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좋아지게 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자들이 이 안 좋은 시기에, 지금은 안 좋은 시기잖아요. 자, 대인관계도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고, 운동도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안 좋은 시기인데 이게 본인 나름대로 뭔가 지금 힘든 시기구나, 안 좋은 시기구나. 한편으로는 기다리면 넘어가죠. 한편으로는 기다리면 다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불러일으켜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어떤 혹시 생각이 드셔요? 자제분 경우에 제 이야기에 적용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지지자가 돼야 된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가 진짜 가장 편할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예. 그럴 때는 한없이 바라본다 하는 게 부모 속은 참 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좀 이렇게 그 상담도 받아요, 지금. 예. 근데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2주에 한 번씩 가는 게 네. 너무 간격이 너무 안 깁니까, 선생님? 조금 길죠. 통상적으로는 한 네. 주에 한 번.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담자들이 이렇게 보고 이 친구가 좀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네. 현재로 봐서 기능이 좀 떨어진다 싶을 네. 때는 일주일에 2번도 하고 3번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2주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상담자가 보기에 본인이 그래도 잘 해내고 있다 라고 볼 때 2주에 한 번씩. 근데 초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복이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좀 짧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기복이 심하다, 짧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는 뭘 한 가지를 해도 조금 기간이 좀 길었는데, 지금은 뭘 해도 이제 뭐 그 한 가지를 하고 다른 걸 이렇게 하는데 그 짧더라니까요. 아,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한 가지를 한다는 건 또 운동이면 운동, 뭘 할 때 길게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은
조금 하고는 그냥 때려치우고 또 딴 거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야가 있잖아요. 지가 이제 저런 나는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지. 예, 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예. 본인은 그게 있더라 했긴 해요. 예. 그래갖고는 거기에 대한 온 마음을 쏟대요. 예, 근데 예. 해보면은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또 무너져요. 예. 그래도 그 마음은 그 있어요. 내 언젠가는 예.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또 시점이 지나니까 또 그걸 포기를 해버리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딴 방향으로 뭐 운동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하더니만은 이제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막 이게 뭘 집중하는 그것도 짧게 딱 포기해버리고 그렇대요. 예. 근데 상담하는 그 초기에 그런 과정을 겪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가 네. 궁극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네. 찾게 될 때까지는 네.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라고 할 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자신의 능력에 맞는 건지 이런 문제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아니라도 중간에 포기하겠죠. 네. 예를 들어 자기는 어느 날인가는 나 대학에 가야지 했는데 다음 좀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네. 내가 꼭 대학에 가야 되나? 네. 이렇게 의심이 들면 안 하게 되겠죠. 마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려고 마음먹고 했지만 자기 능력에 너무 부대끼면 네.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네. 또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요새는 지난번에는 책을 보니까 뭐 정신 그런 심리 이런 책을 보기만은 네. 처음에는 좀 이 제목 자체가 좀 이렇게 뭐 사후 세계 뭐 네. 이런 걸 막 보더라고요. 좀. 네. 그 다음에는 뭐 정신 분석하고 또 네, 뭐 예. 자기 심리적인 또 그런 네. 걸 또 네. 책을 사가 또 이렇게 보대야. 예. 그러다가 또 뭐 만화책도 좀 사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는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 상당수 당사자가 네. 책을 전혀 안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 자제분 경우에는 책을 읽잖아요. 네, 그 자체는 일단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정신분석이라든지 네, 뭐 그런 책들을 읽고 하는 거는 네. 자기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그 답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책들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낳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 지키기 하는 거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답을 못 얻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는 게 확고하게 확신이 서면 움직일 수 있지만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고 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면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오셨어요? 오다리는 예. 우리 오늘 상담하기로 하신 분이 오셨거든요. 좀 이따가. 예. 그래.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자제분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 나름대로 책도 읽고 네, 또 때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했어요. 한다는 거 보면 제가 볼 때에 기본적인 의욕이나 욕구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의욕이나 욕구는 있고 싶어하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 제가 밖에 나가기 싫어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본인이 시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다가 방에 틀어박히는 건지. 그게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친구들 이렇게 뭐 친구를 만나거나 해주려고 그러면은 지 생활 이걸 보여주기 싫은 게라야. 나름대로 네, 네. 자존감이 있으니까 네. 자존심이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친구들. 이게 옛날 친구가 네. 만나고 싶어 해도 네. 야가 있잖아요. 네. 지 모습 그걸 보여주기 싫어서 네. 안 하더라 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친구들 만나봐야 네, 비교되고 네, 자기는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고
그러면 옛날 친구들 안 만나고 싶죠. 연락 와도 안 만나죠. 전화도 안 받죠. 때로는. 근데 친구들 만나고 대인관계가 저게 돼야 기분 전환이 많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네.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네. 그걸 어떻게 그랬으면 싶고 그래요. 부모님들하고 대화는 하나요? 대화 이제 뭐 좀 이렇게 마음 편할 때는 대화를 조금 해요. 예. 근데 이제 지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뭘 물으면 묻는 말에만 딱 대답하고 그만 입 꽉 다물어 버려요. 묻는 말에만 딱. 네. 이게 이렇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대인관계를 하도록 해야 된다. 네. 대인관계를 하도록 해주고 싶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 네. 안 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방법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인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이야기 들어주고 나눠주는 거겠죠. 뭘 억지로 옛날 친구들 만나도록 해줄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 방법은. 근데 보통 왜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잖아요. 네. 그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부모님 사람- 말 안 듣고 다른 예, 사람들 다른 말은 잘 사람 들을 수도 있고. 큰아빠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또 큰아빠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래요? 예, 큰아빠가 참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예, 예. 그래 같이 뭐 등산하고 많이 그래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요새는 또 같이 안 되니까요. 본인이 큰아빠를 좋아하고 잘 따르나요? 예, 그랬어요. 예. 이게 본인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빠를 좋아하고 따르면 네. 큰아빠가 한 번씩이라도 집에 자주 들려주시면 도움이 되죠. 네. 근데 그랬다면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큰아빠한테 자주 다니고 하다가 따라다니고 하다가 요새 안 다니면 안 다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서 같이 생활을 좀 했어요. 예. 같이 막 진짜 24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더니만은 오늘 나 왔어요. 와서는 이제 다시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본인이 큰아빠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네. 또 큰아빠도 대단하시죠. 조카 자기 네. 집에 데리고 있어주는 큰아빠가 네, 그랬어요. 없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뭔가 큰아빠도 도와주려고 했었고 네. 본인도 믿고 따르니까 가서 같이 생활했는데 네. 집으로 와서 안 가려고 한다는 거는 본인이 뭔지 모르지만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뭔지를 네. 이야기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 들어볼 필요가 있죠. 자기 딴에는 뭔가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큰아빠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 큰아빠는 그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집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이제 때때로 좀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 이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가장 쉽기는 이렇잖아요. 자기가 뭐가 속상한 게 있거나 뭐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 말을 해주면 네. 알아차리고 뭔가 해결을 해줄 텐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같이 교육받고 대화 나누고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휙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본인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말을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은 속이 많이 상했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속이 상하면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속상하면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지금 많이 속상한 게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지.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뭐가 속상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지. 물어보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죠. 물어보는 방법. 근데 같이 대화하는 게 쉽더라고요. 안
쉽죠. 네, 대화를 이끌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일 힘들어요. 그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네,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싫으면 가족이라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죠.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으면, 네, 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말을 해주면 알아듣고 도와주기가 쉬운데 말을 안 하니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네. 자, 지금처럼 당장 대화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물어본다고 말을 해주겠나 하고 지금 의문이 들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엄마든 아빠든 믿고 따르고 편안한 마음이 아직 좀 적다는 거죠. 그러면 뭐를 우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것인가. 본인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믿고 따르게 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속마음을 술술 이야기하게 만들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사자들하고 결국은 이게 관계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관계인데 이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옆에 오느냐, 옆에 오는 정도. 두 번째로는 대화의 양.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집에 들어가면 당사자가 자꾸 내 옆에 와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거실에 와서 내 옆에 앉아 있으려 하고 자꾸 옆에 다가와 있는 같이 있으려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내가 좋으면 좋을수록 고주할 매주할 자꾸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늘리려고 해야 돼요. 내 옆에 자꾸 와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양을 늘리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자 말하는 양이 늘 것이냐. 말하는 양이 늘려면 본인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설득하거나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러면 본인은 무조건 입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할 때 아 그랬구나 하고 자꾸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잘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말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또 내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내 옆에 오면 내가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러면 옆에 와 있을 거고 옆에 와 있는데 내가 무관심하거나 또는 퉁이라도 준다거나 하면 멀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제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내셔야 돼요. 뭐에 상처받았을까? 자기한테는 우리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본인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